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 결과 60명 중 무려 19명이 유리를 식별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난 먼저 밥, 이렇듯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동그란 유리 사고는 소세지, 계란찜에 특히 실내외 활동량이 김치, 많고 신체에 나 노출이 많은 6, 7, 8월에 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먹어. 더 심각한 피해를 낳습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부산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는 고맙습니다. 고정돼 있던 유리문에 부딪혀 자, 뼈와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또한 2004년 6월 친구와 장난을 치며 아파트 현관을 뛰어들어오던 14살 박모모는 그대로 투명 유리를 들이받았고 손목을 무려 30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람이 유리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을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에 흔히 쓰이고 있는 함유리와 강화유리 강화유리. 이 두 장의 유리를 준비했고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보다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하는데 쇼트백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주의 각도와 무게를 45kg 정도의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의 속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유리를 이용해 출발시키는 것이 실험의 핵심. 먼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장 흔히 쓰이고 있고 또 유리하면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환유리 때문에 먼저 실험해보는데 쇼트백이 환유리를 공격하는 순간 한 번에 산산조각 나는 환유리 날카롭게 선 유리 조각 정말 오싹합니다. 한편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는 유리 파편들의 움직임이 한결 눈에 띄는데 실제 사람이 판유리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고 날카로운 판유리 파편들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판유리와 부딪히게 될 경우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상해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번엔 그 강도가 대리석 이상이라는 강화유리 차례인데 실험 조건은 판유리와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부딪힘의 충격으로 쇼트백이 심하게 당겨지는 것은 확인됐지만 판유리와 같이 부딪힘으로 인한 파손은 없었습니다.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사실인데요. 단지 유리가 깨지지 않았을 뿐 부딪히는 사람에게 받는 충격마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 이번엔 쇼트백의 각도를 조절해 45kg의 사람이 달리는 속도로 강화유리에 부딪혔을 때의 상황을 만든 뒤 쇼트백을 가격해보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충격이 가해짐과 동시에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강화유리. 한유리와 달리 한 번에 쏟아져 내리듯 부서지는 강화유리의 파편. 만약 사람과의 충돌로 강화유리가 깨진다면 유리의 무게를 몸으로 견뎌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부딪힘과 동시에 날카롭고 큰 파편으로 쉽게 부서지는 한유리. 또 쉽게 부서지진 않지만 사람의 몸에 전해지는 충격의 강도가 센 강화유리. 실제 사람이 걷느냐 뛰느냐 또 부딪히는 유리문이 한유리인가 강화유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리에 부딪히는 사고는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맑고 투명한 이미지 위에 무시무시한 위험성을 숨긴 투명 유리. 하나 기본만 지킨다면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투명 유리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면 먼저 고정문 문구나 유리문에 표시된 식별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둘째, 투명도가 높은 유리문은 어른들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중 식별기를 붙여야 합니다.
식별기를 표시한 전구를 비교해보면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간단하지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차이가 확 나요. 셋째, 셋째. 자칫 사고에 피해가 클 수 있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리문이나 혹은 미관상 식별 표시를 할 수 없는 유리문은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적은 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유리문 사고에 대비한 안전 점검도 중요한데 특히 노후된 유리문일 경우 금이 가 있는 곳은 없는지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리의 투명도가 높을수록 사고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증가했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세안해도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을 완벽히 제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피부과 시술, 이제 집에서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대기만 하면 여드름을 유발하는 묵은 피지와 화장 찌꺼기, 그리고 각질까지 말끔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초당 33,000번의 미세 초음파 진동으로 손이 닿지 않는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뭘 해도 안 되던 블랙헤드, 피지, 각질을 밀기만 하면 자극 없이 확실하게 없애줍니다. 초음파 미세 진동으로 피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집니다.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7월 7월. 나무도 쓰러뜨리는 강풍과 하루 집중. 종일 100mm를 추구하는 집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이 사고는 매년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 7월에만 104건 정도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지역별로는 공사장과 저지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1년 중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7월에 특히 급증하는 이 사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정답 정말 하나, 나머지는 뭘 모두 지워주십시오. 빗길, 왜 미끄럼으로 인한 실족사, 낭매로 인한 심장마비, 마비. 간판 주먹으로 인한 뇌진탕, 내니까. 빗물로 인한 그냥 저체온증, 최우증. 부딪힘으로 인한 부딪히면 실명, 실명. 장마철 네.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선택. 지워야 산다. 저 화면에 그 협조를 해주신 우리 그 출연자들 영연기에 실제 사고가 난 걸 보는 듯한. 그리고 뭐 어딘가 어디서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동아식당 동아식당은 이쪽으로 가시죠. 예. 간판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1년 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에 급증하는 안전사고입니다. 김씨부터 출발합니다. 설마 부딪힘으로 인한 실명 혼자만 사람은 비슷한 거죠. 부딪힘으로 인한 실명. 참 1번 타자답다. 과연 가정이 성공일까요? 비슷한 거 빗기 미끄러짐으로 인한 실속. 왜? 놀랐죠? 예. 과연 기억이 성공일까요? 첫 번째 곡이다, 첫 번째 곡. 오케이, 낭매로 인한 심장만. 왜요? 빗물로 인한 저체온증 하죠. 기가 보여주죠. 낭매로 인한 심장마비. 낭매로 인한 심장만. 네. 과연 지금이 성공일까요? 성공. 솔비야. 간판 추락으로 아파트라고 인한 왼상. 과연 지금이 성공일까요? 조형기 씨.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요. 네. 원래 내진탕 그거 음식 있지 않아요? 그거는 내장탕이고. 비싼 저요 내진탕. 네? 마지막 선택은 큰형님께서. 형. 기. 장만철 10kg이랑 감전사요? 장마철 키로이나. 아, 지금 선거일까요? 신호동에 이런데 감전사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정답. We got number one. 집중호가 시작되는 7월에만 104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급증하는 이 사고는 바로 정답은 바로 장마철 습기로 인한 감전 사고입니다. 2004년 월별 감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7월에만 104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의 40%가 7km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감전사고 발생 위험을 보는 수도권 저지대 등 한국 충북 지역과 공사장 수리 운동이 도심의 일간판이나 가로등, 신호등 및 맨홀 근처를 지나가다가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마철 감전사고는 과다한 습기로 인해 이상이 생긴 맨홀 등의 전기 시설에서 나온 전기가 사람에게 흘러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1년 7월 20대 여성이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맨홀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됐고 역시 2001년 7월 한 30대 남성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등에서 흘러나오는 전기에 감전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마철에 특히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른 날과 달리 비로 인해 사람의 발과 땅이 젖어 있으면 다리와 땅 사이의 저항이 작아져 전압차에 의해 훨씬 큰 세기의 전류가 흘러 위험합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어 나뭇가지와의 마찰로 전선 피복이 벗겨지기도 하는데 이런 감전 사고. 비에 젖은 나무가 전도체가 되어 젖은 나무에 합격하내 감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인 136mA의 전류보다 훨씬 작은 50mA의 전류도 인체에 치명적인데 20mA의 전류가 1분 이상 흐르면 호흡 근육이 마비되고 50mA 이상이면 심장이 마비될 정도.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전류가 더 세지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른 날에 비해 비 오는 날이 감전사고에 얼마나 취약한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과 함께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투명 아크릴 육주 안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연결한 맨홀 뚜껑과 땅을 대신한 쇠받침대를 설치, 사람이 땅과 맨홀을 딛고 서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50mA의 전류가 마네킹에 흐르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경광등을 부착한 후 220V의 전압을 맨홀 뚜껑에 걸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220V의 전압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마네킹. 가위 전류 계측기를 이용해 마른 맨홀에 흐르는 전류를 확인해보면 무엇입니까? 스파크가 그가 일어나더니 놀랍게도 불이 들어오는 왜 그러냐면서 분명히 맨홀에는 전류가 흐르지만 전기 노출로 사람에게는 감전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크릴 박스에 물을 치고도 같은 경우가 나타날까요? 물에 잠긴 맨홀 뚜껑에 220V의 전압을 걸자 요란하게 울리는 경광등. 맨홀 뚜껑에 흐르는 전류를 계측기로 확인해보면 무려 198mA. 왜요?
천천히 맨홀을 밟았을 때는 습기로 인해 전류가 세져 감전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맨홀과 약간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떨까요? 될까요? 맨홀과 마네킹의 거리는 약 50cm. 마찬가지로 220V의 전압을 걸었습니다. 맨홀에는 서서히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과연 그 결과는? 이것이와 상황이 여러 개입니다. 분명히 맨홀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사람이 감전사할 수 있는 전류가 흐른 것입니다. 간이 전류 계집기를 사이에 놓고 확인해보니 물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데 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무려 183mA. 장마철에는 전기가 흐르는 맨홀 근처만 가도 감전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마철 감전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2005년 8월 40대 남성이 몸이 젖은 상태로 전기 공구를 만졌다. 운전으로 감전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2005년 7월 찌는 듯한 더위에 용접공이 땀으로 몸이 젖은 채 졸업 손으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만지다 감전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감전사고는 이런 감전사고는 기온이 높아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 땀이나 습기로 인체 저항이 낮아지며 피로 인해 전기 설비에 절연 손상이 많은 7, 8월에 집중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마철 감전사를 예방하려면 유라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화를 신거나 고무 장화를 신는 것. 비 오는 날 샌들을 신는 것은 신체가 전기에 쉽게 노출되므로 위험합니다. 실제로 물에 잠긴 맨홀 주변에 남자 마네킹은 고무 장화, 여자만 팀은 여자 마네킹은 샌들을 신은 채 220V의 전압을 맨홀에 걸자 여자 여자 마네킹에서만 울리는 경광등 간이 전류 계주기로 확인해보니 맨홀 주변에서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지만 고무정원을 신은 마네킹은 감전되지 않은 것. 고무정원은 절연 실패를 하므로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장마철 감전사를 피하려면 비올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고무정원을 신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고무장화뿐만 아니라 성인용 패션 장화도 많아 감전사고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누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맨홀이나 물웅덩이 근처는 피해서 다니십시오. 아울러 교통신호등 같은 전기시설물 근처 역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가 올 때는 일반 우산보다는 시야 확보에 유리한 투명 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전사고 그리고 일단 감전된 사람을 발견하면 마른 나무 막대 같은 절연체를 이용하여 감전된 사람으로부터 전선을 떼내고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전사고 시 현장에서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하면 95% 이상이 회생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 감전사고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명언이네요, 명언. 안전표로 써도 될 것 같고요. 비가 오면 감전사고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화면에서 봤는데요. 그 마른 날에도 맨홀 주변에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그 가슴에 표시 안 온 건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지 만약에 맨손이나 맨발이었다면 마른 날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위험성이 있으면 맨홀 근처에는 좀 안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그 장마철 뭐 길거리 다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빠들도 감전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꼭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장마철에는 집에서도 감전을 당할 수가 있다면서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리되지 않는 안전 시설물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열어보시면 녹색 또는 적색 버튼이 들어있는 무전 차단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버튼을 누르시면 그 스위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과연 집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아마 확인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만이 손길입니다. 만약에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라던가 뭔가 위험한 그런 전선을 발견하셨을 때는요, 국번 없이 바로 123 하나, 둘, 셋. 그거 신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만약에 실제로 감전사고에 노출되는 사람을 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보다는 빨리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제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사실 뭐 불문율을 쓰지 않는 단어지만 오늘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뭔지 아시죠? 반타작. 꼭 오구동선 공공에다 다 맞춰놓고 지호연 산다 다 틀리시고. 예. 방법이 없네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저희들이 친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만족하실 수 어떨까 싶고요. 수학의 150대 확보했습니다. 지하트랩스 한 번의 움직임으로 매끈 분량으로 시제품 젤레트랩스 딥클렌징 뉴코시 디스크 요런걸로 깨끗한 목소리로 깨끗한 세탁으로 뉴코시 디스크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어느 날 밤 부산의 어느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이닥칩니다. 흔들공사 무엇을 넣어드릴까요? 바로 이 남자. 여기요. 예. 뭐요? 바퀴가 고장난 몬스터 들어. 내가 도로에서 가장 빠르지. 비켜라고. 아무도 못 따라오겠지. 왜 이래? 저런 본인에겠어요. 클린뚝딱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상태를 살펴볼게요. 이건 교체해야겠어요. 됐어요.
캔못은 먹을게요. 자, 야, 찢어진 바퀴는 이을게요. 구멍은 메우고 페인굿은 좀 펴야겠군요. 저런 페인트 칠도 새로 해야겠어요. 광택을 좀 내볼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요. 돼요. 위험하니까요. 네, 경기장에서만 빨리 달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네,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클린 뚝딱 정비소를 찾아주세요. 그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전체 플레이어 중 3%만이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상위 3% 안에 든 비법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여느 때처럼 택배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던 박모 씨는 잠시 후 벌어질 일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것 같은데. 저기다. 여기 맞네. 그렇습니다. 박모 씨와 동료들은 늦은 밤 또 다른 배달 장소에 도착해 그날 마지막 배달을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0초 후 예상치도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박모 씨의 허전에 피로물 들어있고 조수석 뒷면에 흥건한 핏자국이 남았는데 단 20초 만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 그렇다면 그날 박모 씨는 어떤 사고를 당할 것인가?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안전벨트 고리로 인한 손길 사고, 썬루프 터널로 인한 목길 사고, 차문 닫음으로 인한 손길 사고. 운전석 의자 작동에 의한 손길 사고, 안전벨트로 인한 손배임 사고, 운전석 의자 작동으로 인한 발길 사고, 산길 쉬워야 산다. 산다. 썬루프 닫음으로 인한 목기 임사고.
썬루프 다듬으면 높이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조형 사고는 정황으로 봐서 조수석 앞에도 피가 떨어진 걸 봐서 말이죠. 조수석 뒤의자에 네. 아래쪽에서 벌어진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체 쪽에서 벌어진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의자 작동이나 발기임 사고는 있습니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다시 이게 내리면서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의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게 운전석 의자 작동에 의한 손끼임 사고. 운전석 의자 작동에 의한 손끼임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상호. 자, 혹시 안전벨트 고리로 인한 손끼임 사고. 안전벨트 무리로 인한 손끼임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야, 이제 노현민 씨가 이번 노현민 씨가 문제와 맞춰주시면 지난주 김 씨께서는 세 문제를 다 혼자 해드셨는데 이번에는 노현민 씨가 혼자 3문제를 다 맞춰주셨습니다. 어때 똑같이 해 드시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안전벨트로 인한 손대임 사고. 안전벨트로 인한 손대임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와, 정다면 와. 노현민 씨 대단하십니다. 정다면 직접하게 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 단 20초 만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 박모 씨의 바지 그리고 조수석 뒷면에 핏자국이 흥건한데 그렇다면 박모 씨가 당한 사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나경수 정답은 바로 가은 차를 타고 오는 손길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지 도착 후 2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혹시 김대리님 보여줘. 먼저 배달 순번이 돌아온 최모 씨가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뒤쪽 차문을 열었고 박모 씨가 최모 씨에게 배달 물건을 건네는데 박모 씨의 손이 아직 문틈에 걸쳐 있는 것을 모른 채 밖에 있던 최모 씨가 그만 차문을 닫고 만 것. 박모 씨의 손가락이 잘리고 말았다. 사고 원인이 된 차문은 바로 일반 여닫이문이 아닌 미닫이 형식의 슬라이딩 도로. 최근 바로 이 슬라이딩 도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슬라이딩 도로에 끼어 발목뼈가 부러진 사례 외에도 8살 된 남자 어린이가 승합차 옆에 서 있다가 다치는 슬라이딩 도로에 부딪혀 눈밑이 찢어진 사례. 심지어 여자 어린이가 학원 승합차문에 50km 끌려가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는데 이렇듯 슬라이딩 도어 관련 사고는 다른 기미 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특징.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닫이 형식으로 된 슬라이딩 도어는 많은 사람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니밴이나 승합차, SUV 차량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끼일 경우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슬라이딩 도어로 인해 왜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중에서도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닫혀 닫히는 힘이 매우 약하고 문의 이음새가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승아? 손으로 직접 미는 슬라이딩 도어의 경우에는 닫히는 힘이 일반 여닫이문의 약 2배에 달하고 문의 이음새가 날카로운 금속으로 처리되어 있어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슬라이딩 도어는 이렇게 강풍에 의해서도 닫힐 수 있어 신체의 일부분이 끼일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닫히는 슬라이딩 도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틀에 합판을 놓았을 경우 이럴 수가. 안쪽 안에서 놀랍게도 합판을 두 동강 내고 마는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의 견고한 합판이 가위에 잘린 듯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수박. 수박 역시도 순식간에 쪼개져버린 수박. 단단한 수박은 안쪽 깊숙이까지 부서진 모습입니다. 무 역시 두 동강 내고 마는 슬라이딩 도어의 힘. 이렇듯 강력한 슬라이딩 도어의 힘은 경사진길 위에서는 중류까지 더해 더욱 강해집니다. 평지에서는 사람이 천천히 밀 경우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밀어야 다치지만 경사진길 위에서는 살짝만 건드리고 손을 떼도 순식간에 다쳐 더 위험한 것. 실제로 경사진길 위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살짝만 밀어봤습니다. 과연 기왓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난 기왓장들. 단지 슬라이딩 도어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도 두 장의 기왓장이 모두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경사진길 위에서는 더 강해지는 슬라이딩 도어의 힘. 이번엔 세 장의 합판으로 실험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럴 수가. 모두 부서진 세 장의 합판. 평지 위에서 한 장이 부서진 것과 비교하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수박. 순식간에 두 동강난 수박. 평지 위에서 반쯤 부서진 것과 비교하면 경사진길에서 슬라이딩 도어의 충격이 훨씬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시무시한 슬라이딩 도어의 힘. 그 힘이 사람의 손과 발 등 신체에 가해진다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의 또 다른 위험 요소. 길 한쪽에 세워진 차 옆을 다른 차가 지나갈 때 갑작스럽게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 여닫이문이 열리는 경우라면 다가오는 운전자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 잘 보여 만약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지만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경우 다가오는 운전자에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운전자가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와중에 갑자기 차에서 누군가가 내린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는 항상 인도에 바짝 붙여 세우고 탑승자는 반드시 도로 쪽이 아닌 인도 쪽의 문으로 내려야 합니다. 노약자는 반드시 운전자의 인솔아에 내리게 하십시오. 또한 슬라이딩 도어를 닫기 전에는 손이나 발이 문틀에 걸쳐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차에 탔을 때는 어린이 보호용 잠금 장치를 이용해 슬라이딩 도어를 어린이가 마음대로 열고 닫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슬라이딩 도어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의 손가락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위기탈출 넘버 오남매 맹활약으로 250대를 확보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안전장소를 가지고 그랑콜레우스. 우리가 결정이라고? 우리는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때로는 로맨틱하며
2020년 12월의 어느 날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고 집에 돌아온 김씨. 여러 가지 사온 것들을 식탁 위에 차곡차곡 꺼내놓고 그중 몸에 좋다는 콩을 한가득 사온 김씨는 오늘 저녁 콩 요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콩 요리를 시작하는 김씨. 그때 괴물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 바로 콩 요리를 조리하는 데 사용한 이것이 바로 것입니다. 폭발이 지나간 후에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깨진 전등과 부서진 가구로 인해 부엌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게다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김씨는 전신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콩 요리를 하던 김씨의 부엌에서 폭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믹서기, 전자레인지, 냄비, 압력솥, 프라이팬, 프라이팬, 공장 제조 지워야 한다. 자, 콩 요리를 하던 김실부에서 특별한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이 나가는 동안 우리 오남매들이 이제 분석가들이 됐어요. 예, 분석을 하고 계세요. 계속 무슨 분석을 하고 계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분석 끝났습니다. 분석 끝났어요. 자신 있습니다. 수학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고유민 씨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걸 보도에 접한 바도 있고요. 아, 보도에서요. 네, 이한몸 던지는 심정으로 앞에서 다 끊어드리겠습니다. 강한 거부터 끊어드립니다. 강한 거. 네, 세게 나옵니다. 압력솥. 누구랑 사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랑 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보도자료에서 보도 자료에서 보셨나? 그 동생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거 내가 문제를 전자레인지. 오케이. 자, 전자레인지. 아니, 너무 걸리셔도 또 그런 것만 고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걷어주느라고 좀 솎아주느라고 동생들 하느라고. 생고를 미리. 오늘의 어떠한 그 분위기를 탁 우유민 씨에게 몰아주기 위한 힘들의 배려이고요. 네. 자, 빨리 지웁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 저는 일렉트릭 레인지. 전자레인지. 과연 지우기 선거일까요? 자, 김정민 씨. 김정민 씨. 동생들에서 시원한 거 지워줘. 그럴까요? 그렇죠. 형님들이 또 역할을 해주셔야죠. 나 무서워. 자, 압력솥. 압력솥. 자, 할까요? 너무 센 거 지워주지 말고 일단은 끊어드리겠습니다. 압력솥. 그렇죠. 하나부터 지우고 갈 주시면 돼요. 자, 압력솥 지우개 성공자. 아니 내가 이건 실토할게. 내가 이제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야. 정말 내가 우리 정민이 동생이랑 나랑 이게 실토할 게 있는데 신지가 보도자료를 보도를 봤대요 뉴스를. 신지 씨가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 시끄러워하시다. 조용기 씨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신 적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신지가 이게 딱 여기 모니터에 뜨니까 잠시 전에 너무나 태연하게 보셨다고. 아니 신지가 이거 뜨자마자 모니터에 뜨자마자 어머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막내 여자. 여기. 이제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막내 여동 그게 아니라 튀기 씌운다고 이런 걸로. 여기 또 있어. 신지도 보도를 하고 이성진 씨도 나도 그 뉴스에서 봤어. 그래서 안심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반박했으니까 좀 멋있게 아니 근데 물어보자. 아니 교수님, 청국장 제조기에 터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거는
폭주하고 당겨요. 자, 정답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위기타주다. 정답은 바로 압력솥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압력솥입니다. 압력솥입니다. 높은 압력과 온도로 더욱 찰지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압력솥. 하지만 압력솥을 잘못 사용할 경우 화생이나 폭발 등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실제로 소비자 보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압력솥과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63건으로 그중 폭발 사고가 전체의 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압력솥으로 인해 빈번하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압력솥의 구조를 살펴보면 뚜껑 사이에는 고무가 있어 압축된 공기를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이렇게 밀폐된 압력솥을 가열하면 압력과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데 이때 뚜껑에는 압력 조절 장치 노즐이 달려 있어 솥 안의 압력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압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력솥의 높은 온도 압력은 잘못 사용할 경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콩, 팥, 식혜, 죽 등의 점성이 강하거나 거품이 발생하는 음식물을 조리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음식물이나 콩, 팥 등의 껍질이 압력 조절 장치 노즐을 막아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상승되어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리하는 것도 폭발의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끈적끈적한 음식을 압력솥에 조리하면 정말 터지게 되는지 또한 그 폭발력은 얼마나 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실제 부엌과 같이 제작한 세트에 열대의 가스레인지와 압력솥을 준비하고 각각의 압력솥에 물과 함께 콩, 팥, 죽, 떡 그리고 정상적인 양의 쌀을 넣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시작. 폭발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제작진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상황. 과연 압력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냄비보다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압력솥. 서서히 끓기 시작하고 몇 개의 압력솥에서는 노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줄이 들어있던 압력솥. 갑자기 뚜껑 사이로 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는 사방으로 퍼지고 오염 연기가 온 부엌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뭐? 이하하 지금 압력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무시무시한 폭발력 실제 폭탄을 방불케 합니다. 폭발과 함께 압력솥은 날아가 버리고 아직 덫이 들어있던 압력솥이 터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이제 폭발은 끝난 듯한데 그런데 또다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콩이 된 압력솥. 게다가 갑자기 수증기가 거세지더니 주인장 내려갔어요. 장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있던 압력솥 앞에 서있던 마이킹과 포크는 온통 뜨거운 수증기로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폭발이 끝난 부엌 정말 끔찍합니다. 멀리 튕겨져 나온 압력솥, 바닥과 벽 터져나온 내용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천장의 조명 역시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또한 마네킹은 온몸에 터져나온 압력솥의 내용물로 뒤집었었는데 실제 상황이었다면 전신에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압력솥이 터지기 바로 전 상황으로 돌아가 확인해보면
노즐이 움직이지 않고 잠잠하던 압력솥만 터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콩과 팥이 압력솥의 노즐을 막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져 바닥에 비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력솥이 폭발하는 사고와 함께 압력솥 안전성의 또 다른 원인, 압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 그렇다면 압력솥에서 나오는 수증기 온도는 얼마나 높기에 화성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밥이 거의 다 되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의 온도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최고 93.9도까지 올라간 온도. 이런 온도의 수증기에 신체가 노출될 경우 피부 이식이 필요한 3도 화성을 입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추가 딸랑거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를 만지려 바로 피하지도 못해 더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어른들의 경우 압력솥의 기름이 다